주식이 코로나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엄청 돈 벌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동학개미들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모든 자산시장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저희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아야 되는 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린 거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종목도 많고 그걸 뭐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는 뭐 그런 상황도 안 되니까 항상 공부하시고 하셔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다들 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손해본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바뀌었다고 그랬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6.8%로 두는데 현행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13.8%에서 19.8%로 하한선과 상한선이 동시에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상한선 늘어났다. 연금이 이제부터 엄청나게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작년 대비 비중을 줄였다고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상한선보다는 하한선 쪽으로 더 가깝게 볼 것이다. 그리고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21.1%예요. 상한선은 늘리더라도 넘어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것도 많았는데 테슬라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엄청 남겼다. 이런 거 보면은 운용을 잘 한 면모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상한선, 하한선 동시에 높였다고 하더라도 상한선 높인 것보다는 하한선 낮춘 것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비중을 줄였으니까. 작년에는 늘릴만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으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니까 유동성이 마구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좀 강하게 잡았다가 올해 보면 어때요? 주가가 지금 이제 뭐 3200 다시 간다 하는데 이미 3200 한번 찍고 떨어진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회복된 거죠.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작년처럼 뭐 아무거나 막 넣어도 오르냐,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 전보다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더 높아졌죠. 나라에 있는 사람들 노후 자금인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익을 남겨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무리하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커졌고 상승폭도 계속 줄어들고 뭐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비해서 상승 기대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낮추는 쪽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저것을 적용한 다음날 바로 1200억 매도했다. 그것이 증거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뭐 하루 정도는 매도할 수 있지. 그 뒤에 다시 사는 거 아니야? 닷새째 줄매도 중이라고 하죠. 이걸 보면 어떤 점을 알 수 있어요?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문제구나. 다만 상한선까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유동성 있게 유기적으로 운영하겠다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5일 동안 거의 한 1조 가까이 팔았는데 9768억. 그렇다면은 하한선을 낮춘 쪽으로 일단은 지금은 팔고 있다. 거의 뭐 3100, 3200 정도 됐으니까 지금쯤은 차익 남기고 빠질 때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즉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작년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되 동학개미를 위해서 더 많이 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작년에도 동학개미들이 막 새로 신규로 많이 들어와서 돈 많이 번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연기금 등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빨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주식 안 해서 망했다 하는 사람들, 막상 했으면 망했다. 보면 어때요? 지금도 투자자 예탁금은 오늘 다시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죠. 직접 뽑아가지고 평균 내봤거든요. 1평균 단위 10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1월에는 많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줄었다. 거의 한 5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1월 대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대기하는 사람들도 줄었고 거래도 줄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미수금 대기 반대매매 비중. 반대매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다. 그러면은 강제로 처분하는 거죠. 미수금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반대매매 비중이 높다는 건 위험하다 보고 강제로 처분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1월 대비해서 저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저점도 고점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위험하니까 바로 반대 매매에 들어간다는 거죠. 미수금 되었을 때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버리고, 그렇게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B2했다가는 제대로 올라가기 전에 반대 매매로 팔아버리면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원금은 원금대로 손실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2 하지 말고 공부하고 해라 라고 했는데 아주 사지 말라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항상 공부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해 신규 투자자 중 3명 중 2명이 손실봤대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벌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신규 개인 투자자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초보죠, 초보. 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어? 진짜 막 웬만한 것만 잘 잡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주식을 하던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정도는 돼야 벌었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대거 들어왔어요? 3월 이후부터 쭉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 지금은 저평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3월부터. 그런데 3분의 2가 손해를 봤대요. 전반적으로 수익률도 마이너스 1.2%.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 유동성 받아들여가지고 누가 많이 이익 본 거예요? 일단은 기존 지식 있는 투자자들, 여기서 외국인, 기관,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면서 신규, 초보들, 주식 패닉바잉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익이 빨렸다는 거죠. 보세요. 기존 투자자들도 수익이 높죠. 근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이 적더라. 즉 자꾸 주식 투자해라. 너 잘 모르더라도 지금 빨리 주식 투자해. 이런 사람들 노려가지고 많이 벌어갔다는 거죠. 뭐 올해는 말할 것도 없죠. 올해는 뭐 기존이든 신규든 어때요?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추정 수익률 평균 7.3% 마이너스. 기관도 굉장히 손해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개인은 어때요? SK 하이닉스 빼고 다 떨어지고 있죠. 올해 엄청나게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해라. 맨날 이야기하죠.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돈 많이 풀렸으니까. 심지어는 지금 저금리 때문에 자산시장에 거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실물가치 상승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가치 떨어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주식 사라, 부동산 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본인들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손해 안 보고. 그래서 맨날 잘된 사례들 보도하죠. 출연료로 뭐 1200% 수익, 152억 증가, 놀면서 뭐 1000만원 벌었습니다. 특수한 사례죠.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막 투기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로 장투하면서 공부한 사람이고, 대박낸 14살 어린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만 계속 뉴스 기사에서 내면서,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땠었어요? 주식으로 쪽박 찬 사람들 하면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대박난 사람들만 기사화하고 프로그램화하고 있죠. 지금 뭐 주식하는 법 예능처럼 막 하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서학개미도 마찬가지죠. 배당도 재미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매달 나온다. 그리고 이제는 뉴욕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단타, 고위험 투자, 경고 등 건너갔지만 단타는 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타는 수수료만 많이 해서, 단타 많이 하면은 수익률 어느 정도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벌어가요? 증권사가 벌어가죠. 그러면서 이제는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로 가라. 우리가 미국 증권도 다루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 보지 말고 이제는 뭐 유럽 하면서 너네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유튜브나 뭐 방송 같은데 막 돈 엄청 많이 번 사람들 나와요, 계속.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돈 벌 수 있겠다 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었고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런 조언들은 머리에 안 들어오고, 저 사람 얼마 버는구나, 이런 것만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게 된다. 근데 사실상 거기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이런 건 주의하고 이런 건 위험하고 같이 투자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봐라,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 안 보고 주식하면 돈 번다, 엄청나게 벌 수 있구나, 이런 마음만 생기고 있다는 거죠. 사상 최대 배당금, 동학개미 방끝,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할 바에는 주식해라. 어차피 둘 다 떨어져서 손해보더라도 주식은 배당금이 나오죠. 10억 주식 샀다고 칩시다. 배당금 나오죠. 근데 10억 집을 샀다고 칩시다. 뭐가 나와요? 보유세. 배당금이 나오고, 이쪽은 계속 돈을 빼가고 이쪽은 계속 돈을 벌어가요. 주식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거죠. 생산성이 있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집이 생산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키워주는 거죠. 자체적으로 생산성이 있으니까 수익이 창출이 된다. 완전 제로서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가가지고 이 기업이 1.5배로 성장해서 150억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모두가 다 같이 돈 벌어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 진짜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잘 잡으면. 근데 부동산은 100억 들어갔어요. 오히려 감가상각되죠. 그런데 시세 차익을 보고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보는 만큼 누가 손해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 자산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투자 자산으로 하고 뭐 부동산 가격 오른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도 계속 막 이런 거 나오죠. 뭐를 사놨는데요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고 물가 상승이라도 따라가는 행위를 취해야 한다. 그게 바로 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화폐 가치 하라. 주식 사라. 방송들 막 나오고 그랬었죠. 문제는 원래 저게 자본주의의 체제는 맞더라. 그런데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무 가치 상승이 이렇게 됐는데 심리가 몰려서 이렇게 거품이 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적어도 이 정도까지 다시 떨어졌을 때는 오케이 그러면은 사는 게 맞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실물 경제 대비 주식에 거품이 끼어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버핏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놓고 포트폴리오를 짜놓죠. 거기서 위험하다 싶으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죠. 근데 저 말만 믿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근데 저것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 현금 비중도 확보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긴커녕 빚까지 내가지고 올인하고 있으니 한 번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최근에도 하나 터졌습니다. 남땡에 있는 코로나 뭐 예방된다고 뭐 이야기해가지고 주가 엄청나게 뛰었다가 쭉 떨어졌죠. 주식 물렸어요. 이런 것들 항상 물려요. 요때 산 사람들이 소문내고 쭉 올려서 사람들이 막 사고 있을 동안 팔아야지 하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살 때는 다 팔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리는 거죠. 결론, 지식이 없이는 수익을 보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간 날아갈 수밖에 없는 돈이다. 예를 들어서 초보자의 행운으로 해서 한번 벌고 그냥 빠지신 분들, 그분들까지는 수익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식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상승폭이 급감했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무조건 사라. 결국에는 증권사들이 많이 벌어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벌어가고 있다. 개미들은 오히려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개미들은.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코스피 올랐는데 코스닥 올랐는데 내 옆에 누구누구는 벌었다는데 그런 사례만 보지 말고 정말 현재에 대해서 잘 공부하시고 파악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자신이 없다면 현금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 이런 점까지 고려해 두시기 바랍니다.